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중등과학의 정은선입니다. 이번 이치훈 24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월촌중학교 2학년, 신목중학교 2학년 기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월촌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중상에서 상으로 기재해 놓았지만 난이도 상에 가까운 굉장히 조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결과로 이제 평균이 지금 50점대로 지금 정오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신목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도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이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은 60점대 후반 그리고 70점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촌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기출은 이제 월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단원 자기 부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단원 물질의 특성 전체 부분 그리고 열과 우리생활 전체 부분 이렇게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고요.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던 만큼 조금 쉽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긴 했었으나 어렵게 나온 축에 좀 속합니다. 그래서 2단원 문제도 이런 식으로 6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8단원 문제 다양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의 특성 화학 파트 부분 문제도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느끼는 그 문제 수는 실제 문제 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유형의 객관식 24문제에 서술형 4문제인데 실제로는 한 35문제 정도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감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원부터 8단원 그리고 6단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물리화학 파트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조금 어려워하는 물리화학 파트를 한꺼번에 이번에 출제를 했었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기 부분은 대부분 다 실험 분석 파트로 빠져 있게 됐는데 난이도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인지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난이도 중상 이상으로 5문제가 포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8단원 같은 경우에도 개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중 이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특성 파트 부분인 화학 파트 부분도 난이도가 중에서 중상, 상까지 다양하게 제가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물리화학 파트 부분에 이렇게 출제된 이 부분이 난이도 하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개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평균 50점대를 받았던 것도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35문제로 체감을 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이 안 돼서 검토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검토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맞을 수 있는 문제도 결국에 틀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대표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유형 같은 문제는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을 수강한 친구들 대부분 2단원 부분에서는 틀린 문제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2단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첫 번째 수업할 때도 이제 훈련을 조금 철저하게 많이 만약에 왜 그러냐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단원 파트의 자기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출제를 해가지고 좀 연습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출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있는 문제가 지금 뭐 3번 문항이 1번 문항으로 뭐 4번 문항이 뭐 3번 문항으로 이런 식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약간 그 순번만 바꿔가지고 출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는 맞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4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항상 방향을 이제 예측할 수 있어서 A, B, C, D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전류의 방향이 요 방향, 그리고 NSS 방향도 요 방향. 그래서 서로 나란하다 보니까 힘을 받지 않는다. 힘을 받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를 선택을 해줬었던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방향만 찾아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기출에서는 힘을 받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유형의 새롭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단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8단원은 사실 온도랑 열, 그리고 단열, 그리고 비열과 열팽창,
굉장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약간 좀 뻔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효과적인 단열 방법 문제가 보시면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년 기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다원교육 선생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월천중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 단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용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학생용 교과서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교사용 교과서에는 몽골 게르 원리, 북극지방의 이글루, 그리스 하얀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을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프린트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기출 9번, 10번 같은 문제도 잘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6단원은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이고 물질의 특성 파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라든지 기체의 용해도 이런 용해도 문제들이 조금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나와서 서술형 3번도 작년에 이거 2023년인데 2022년 맞군요. 2022년 18번 유형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이거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또 한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이번 연도 17번 문제도 22년도에 서술형으로 기출이 나왔었고, 그래서 요거를 모의고사로 연습을 또 해서 이제 잘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춘중학교는 그래서 이번 연도 1학기 기말은 타 과목에 비해서 과학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아이들 통해서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었고요. 그래서 평균이 50점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2학기 때는 조금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목중학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리 파트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인데 사실상 물리 파트가 전기 부분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기 부분은 2학기 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 부분 파트가 15문제. 그러니까 전기 부분 파트가 작년에 12문제에 비해서 15문제로 문항 개수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 하인 문제도 있겠지만, 난이도 하인 문제도 여러 개 있긴 하지만, 문항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꼈었던 그런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식물과 에너지 파트 부분인데 이 식물과 에너지 파트가 작년에 10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7문제로 증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여기 하네. 전반적으로 하 문제는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이제 자세한 유형들의 문제를 이제 아이들이 출제를 되어 있는 걸 풀다 보니까 개수도 많고 그리고 읽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평균이 그래도 6, 70점대로 그치는 점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 2단원부터 기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단원 같은 경우에 대표 유형이 마찬가지로 신목중학교도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 파트에서는 이제 전류전압, 그리고 전압전류, 해당되는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 기울기가 전류분의 전압이 되니까 이거는 저항을 의미하겠고, 22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전압분의 전류가 되면서 저항분의 1로 우리가 예측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유형 문제들을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회로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값, 그리고 전류값, 그리고 전압값을 각각 구해야 되거든요. 그 구하는 문제를 내신 대비 교재에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문제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4단원의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기존의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유형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2단원이 전기 파트만 나오고 4단원 전체가 나오니까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도 문항 개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항 개수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안 나왔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라고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호흡 문제, 이거는 기존의 기출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유형의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저희가 연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던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유형 문제인 요 환상박피 실험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양분의 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양분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서 부풀어 오르는 요런 환상박피 실험의 경우가 이제 체관을 제거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열매가 그래서 높은 곳에서 크게 자란다든지,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자세하게 볼 것인지를 탐구 더하기를 통해서 교재에다가 실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 이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목중학교 이번 유형은 유형이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기보다는 문항 개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인지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월촌중학교, 신목중학교 두 학교 모두 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회차별 수업을 안내해 드리면 1회차 때 그리고 시험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당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쪽지 시험 진행합니다. 2회차 때도 오자마자 모의고사 보고요. 시험 진도 진행하고요. 3회차 때 모의고사 보고 진도하고, 그래서 3회차 때 보통 시험 범위가 다 끝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4회차 때는 요점 총정리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 3개년도 기출문제를 저는 주로 풀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직전 보강 때는 요점 총정리 진행하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개별 보충을 해서 통과한 친구들만 하원을 하는 그런 어, 경향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특징은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빈칸을 이렇게 조금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좀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준별 문제 난이도 하, 중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이도 중 문제에서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5회 이상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는 OMR 카드로 이렇게 체크해서 저에게 지출을 하면 제가 요거를 일일이 채점을 해서 반평균 몇 점이고 우리 아이는 몇 점이다라는 거를 어머님들께 문자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학기 때 사실 중간 때 그래도 잘 봤어도 기말 때 조금 좀 부족하게 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A가 나와야 되는데 B를 받았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내신 대비를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난이도 중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난이도 상문제까지도 같이 교재에 담아서 같이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조금 증가시켜서 조금 문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주신 만큼 조금만 더 또 한 번 또 믿어주시면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고 또 재미있게 내신 대비 준비하고 내신 대비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수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